눈밭을 달리는 소녀. 야생동물 헌터 코리가 소녀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FBI 요원 제인이 이 사건의 담당자로 도착하게 됩니다. 온통 설원으로 뒤덮인 땅, 증거는 눈밑으로 사라지고 수사는 난항을 이어갑니다. 코리는 과거 자신이 겪은 사고와 이번 사건의 유사함을 느끼고 수사에 공조하면서 두 사람은 범인을 쫓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과 총격전. 코리의 방아쇠가 적들을 향하고 그렇게 복수함으로써 영화는 끝이 납니다. 윈드리버는 설원을 배경으로 한 범죄 스릴러 영화를 띠고 있습니다. 주인공들 또한 어벤져스 멤버로 친숙한 제레미 레너, 엘리자베스 올슨이 맡아 더욱더 액션 영화 같은 이미지를 주었죠. 그러나 영화가 주는 선입견과는 달리 윈드리버는 호흡이 매우 긴 영화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진행되는 수사 과정은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배경 공간에 대한 무료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지막 총격신을 위해 지루하게 달려가는 영화 같습니다. Just fucking snow and fucking silence. That's all. That's snow and silence. It's the only thing that hasn't been taken. 하지만 이 영화를 단순 범죄 영화로 보기에는 전달하는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저마다 각기 다른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모여 그 지역의 문화가 되죠. 이러한 문화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바로 날씨입니다. 영화 속 배경인 와이오밍 주의 랜더 지역은 눈으로 뒤덮인 매우 척박한 땅이자 인디언들의 보호구역입니다. 이 땅은 어떤 사회제도나 시스템으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힘듭니다. We just maybe wait for some backup. No. This isn't the land of backup, Jane. This is a land of your own. Maybe this chance out of here. It's a helicopter. You don't have one of 소수 민족의 인디언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그들 자신뿐입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 늑대 사냥을 하는 코리. 그의 직업이 헌터인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코리는 백인이고 인디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디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 지역에 살게 되죠. 외부인이지만 그는 결혼을 통해 인디언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딸이 사망하게 되고 현재 부인과 결별한 그는 이곳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너져 버립니다. 코리는 내부인도 그리고 외부인도 아닙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는 백인. 그가 지키는 양들은 사회적 약자인 인디언을 상징하고 그가 사냥하는 늑대는 인디언들에게 위협이 되는 외부인을 나타냅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후회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영화 속 제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 나온 플로리다 출신의 FBI입니다. 이 지역은 미국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덥고 습한 열대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Yeah? Well, that's going to get a lot worse if you go out there dressed like that. The body's 5 miles on snowmobile. I'm afraid you'd be dead by the time we got there. Riverton. So this is what I've got. 그래서 그녀는 추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와이오밍 주와 정반대의 기후에서 오는 차이는 그녀를 역시 외부인으로 구별짓게 만든 요소입니다. 영화 속 제인은 수사 진행 중 피해자 가족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이 살해당했음에도 담담한 표정을 가지고 있죠. 그의 표정과 행동에 제인은
조금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내 방 안에 있는 딸의 엄마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자신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의 정도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이유 또는 문화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방식 또한 다르죠. 영화 속 인디언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격전 이후 부상을 당한 제인에게 문병을 온 코리. Got you something. 플로리다를 상징하는 동물 악어 인형을 선물합니다. Taste the home. 하지만 제인은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죠. Wolf, crocodile. Please don't make me laugh. It's an alligator. 코리가 사온 건 악어, 즉 크로코다일이 아닌 엘리게이터 인형입니다. 여러분은 크로코다일과 엘리게이터를 구분하실 줄 아시나요? 동물에 무지한 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코리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다만 플로리다 출신의 제인에게 악어는 친숙한 존재였고 무엇이 다른지 알 것입니다. 이렇듯 그녀가 와이오밍 지역을 잘 몰랐던 것처럼 코리 역시 플로리다를 잘 모릅니다. 우리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과 문화에서 오는 것이라고 감독은 말합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총격신은 복수가 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지만 결코 사이다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 문제들. 법과 제도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때 영화 속 주인공들은 자기 스스로 정의를 구현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사실상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영화 마지막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인디언들의 암울한 현실을 우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비극은 끝이 아닌 진행 중인 것을 암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땅의 특성에 따라 인간의 환경도 달라집니다. 다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가 어쩌면 소수, 약자를 향한 이해의 시작은 아닐까요? 영화 윈드리버였습니다.